일단 저희가 준비한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콜라 버튼까지 되돌렸다. 생포된 북한군의 요구.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because you'll never take back our country with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And you know, tonight I'm going to be signing on the J6 hostages, pardons to get them out, and we'll be signing pardons for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보신 그대로 수요일 뉴스탑10은 나라박 소식으로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4년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듯이 체육관에 책상 놓고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을 폭풍처럼 몰아쳤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모든 걸 180도 바꿀태세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4년 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의회에 폭동을 일으켰던 자신의 지지자들을 사면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면 조치야 어제 오늘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특히 좀 주목되는 건 주범이라 불리는 주동자 2명도 추가로 석방 조치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면적인 면죄부를 행사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1.6 사태 당시에 이 관련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즉시 사면할 것이다라는 데 대한 예측은 있었습니다만 벤스 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경찰 폭동에 가담한 의회 민주주의에 그야말로 직접적인 상흔을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극적인 사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도 일부에서는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었나 봅니다. 굉장한 이 주동자 2명이 있습니다. 이 로즈라는 사람과 타리온이라는 사람인데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2년형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서명한 지 수시간 만에 풀려났다라고 하고요. 나머지 기소된 사람들 무려 1,500여 명을 사면을 하고 14명을 감형해주는 그야말로 사실상 그때 당시 관련자들을 모조리 면죄부를 주는 그런 사면을 단행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이 사건과 관련한 사법 리스크, 나아가서 자신에게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서 모두 다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작년 7월에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행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해준 데다가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미 연방검찰 측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2가지 혐의 내용에 대한 기소 취소를 요청했고 이것이 기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나머지 재판들도 사실상 동력을 잃은 분위기거든요. 이제 관련된 인물들이 모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의 사건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을 걸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편은 확실하게 지켜준다라는 트럼프식 정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00명도 사면했고 주동자 2명, 거의 도합 징역 40년이 되는 이 2사람도 전격적으로 석방을 한 건데 다음 화면을 볼까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면받을 자격이 있나? 바이든은 가족도 사면했는데 당신 부통령이 최근 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들은 이미 오래 복역했고 시민들은 지쳤다. 선거 결과를 봐라. 선거 결과가 증명하니까 1,500명 사면하든 주동자 2명 석방하든 이건 내 오롯이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 정치 보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그 진영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불과 몇 분 남겨놓고 바이든 지금 전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해서도 이미 사면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제적 사면이라고 해서 아직 기소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사면하는 그런 행동까지 같이 했는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동생 부부들 그리고 또 동생 여기까지 5명을 또 선제적으로 사면하면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치적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가족도 사면했는데 그들을 오래 복역했으니까 2명 저 당시 의회 난입세 때 전 세계가 충격적이었던 저 난입 사태에 대해서 주동자 2명을 석방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돌려놓았냐? 백악관 집무실에요. 이게 다시 설치가 됐습니다. Never even touch it, huh? Exactly. I was always wondering, wow, that's pretty cool. How are you? Nice to see you. That's great. Thank you, man. 백악관 집무실을 2가지가 바뀌었어요. 바이든 시절과는 달리,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과는 달리. 콜라 주문 버튼, 코크 버튼, 뭐 꽤 유명한 얘기인데 이걸 다시 되돌려 놓을 정도로 트럼프가 이제 본인 색깔을 본격적으로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라는 공간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취임하는 대통령들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성향과 개성과 앞으로의 향방 이런 것들을 모두 가늠해 볼 수 있는 인테리어가 예. 매번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인테리어도 같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카펫도 이전에 쓰던 걸 다시 가져와서 바꾸고 벽지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바꿨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오벌 오피스 그 결단의 책상, 대통령이 쓰는 책상에 빨간색 콜라 버튼이 다시 돌아왔다는 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동산 재벌이에서 뭐 흡연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마실 것 같지만 알려지기로는 절대 술을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2017년에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 청와대가 건배주로 쌀을 빚은 우리 청주 풍정사계 춘 이걸 제안했는데 그걸 먹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성향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술을 마시지 않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대신에 다이어트 콜라랑 햄버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빨간 버튼을 누를 때마다 콜라를 가져다 주는 그 버튼이라는 거예요. 예. 전임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자리에는 초코칩 쿠키가 있었는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대로 콜라 버튼이 들어온 겁니다. 저 지금 화면에 저 막내 베런, 멜라니아 여사의 그 아들 베런이 지금 벌써 좀 당시 4살이었는데 키가 2m가 됐어요.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콜라 버튼, 코크 버튼이 생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미합중국 미국 대통령지 실제 앤드루 잭슨 대통령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롤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때부터 영토 확장도 선언했다. 김근식 교수님. 네. 영토 확장, 그 뭐 최근에 그린란드도 사겠다 말겠다. 여기에 있는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까지 다시 걸어놨다.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주인의 정치 성향과 노선에 맞는 인테리어를 한 건데요. 예. 콜라 버튼과 함께 눈길을 끄는 게 바로 저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저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걸었다가 예.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시절은 지금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트럼프 2기로 이번에 새로 취임하면서 1기 때 있었던 잭슨 대통령의 초상을 걸었는데요. 이 잭슨 대통령의 소속은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어떤 역사적 사실로 유명하냐면 파퓰리즘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당시에 7대 대통령을 하면서 행정부의 대통령 권한으로서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 싸우면서 예.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강하게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예. 당시 잭슨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최초의 파퓰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에 영합한 그렇습니다. 정책들을 많이 폈다는 게 잭슨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예. 인디안 제거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에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서 좀 가혹하게 이분들을 추방하고 그 자리에 이 백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강경한 정책을 썼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뭐 불법 유인 추방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파나마 운하에 대한 이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같은 당은 아니었습니다만 민주당 출신의 7대 대통령 잭슨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대통령 리더십
양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동질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4년 전에 바이든 전 대통령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었는데 콜라 버튼 새로 생겼고 초상화도 바꿨고 이 백악관 집무실 바꾼 것만 하더라도 상징하는 게 큽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공식 취임 행사에 마무리로 참석한 국가 기도회 자리에서요. 뭐 불법 이민자, 송서수자에 대해서 자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an we expect ICE raids in major cities? I don't want to say when, but it's going to happen. Let me make one final plea. They may not be citizens or have the proper documentation, but the vast majority of immigrants are not criminals. Did you like it? Did you find it exciting? Not too exciting, was it? I didn't think it was a good service, no. 좀 자비를 베풀어달라. 여러 사람들을 포용해라. 라는 미국의 성공의 주교의 저 질문과 말에 대해서 듣는 순간부터 뭔가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난민 그리고 아예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남부 국경 장벽 그리고 아예 지금 미국에 대한 입국도 완전히 끊긴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공약도 그랬고 사실 대선을 치르는 당시에도 스프링필드에 대한 가짜뉴스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설들을 만들어서 퍼뜨리곤 하면서 난민에 대해서 이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경 장벽도 다시 건설하고 그걸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된 측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가 기도회라는 것이 종교 초월 행사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교로서는 종교적인 어떤 포용력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강하게 주장해왔던 PC주의, 그러니까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주의라든가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층, 특히 20대 남자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번에 당선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정책적인 노선을 천명해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한동안 민주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런 성향의 정책들이 강하게 추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이제 폭풍처럼 서명을 했다라고 정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김근식 교수님. 예. 아까 얘기했던 석방, 뭐 시민권제도, 난민, 그리고 이른바 콜라 버튼까지 본인을 상징하는 콜라 버튼까지 다시 설치했을 정도로 이게 초반에 이렇게 밀어붙이면 일단 여론이 숨죽일 수밖에 없고 전석에도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뒤를 잇는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권자들이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압도적 승리를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거침이 없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지지자들,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중영합적인 이제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지지자들과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법들을, 새로운 행정명령들을 폭풍처럼 했던 것이고요. 일관된 거 그거죠. 아메리카 우선이 최고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놓는다는 것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건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속이 다 후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으로 갈라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진영 정치 속에서는 한쪽의 극단의 진영 정치를 만족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런 미국 우선주의, 자국 중심주의라는 게 전체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라든지 동아시아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과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잘 조화롭게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캐릭터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국가기도회에서 좋은 기도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